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 14일 시행한 소방기계기사 실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이 포소화 설비 중에서 요 배액밸브를 설치하는 요 목적하고 이 설치 위치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소화 설비에서 요 배액밸브라고 하는 것은 배관에 보면은 가장 그 낮은 부분에다가 밸브를 하나 설치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포소화 약재를 갖다가 방출한 후에 보면 이 배관 안에 소화 약재 약재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소화 약재는 배관 부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포소화 설비를 갖다 작동시킨 후에는 반드시 배관 내를 클리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배액밸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배액밸브를 설치하는 그 목적은 포소화 약재를 갖다가 방출한 후에는 배관 안에 있는 요 액을 갖다가 배출하기 위해서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설치 위치는 요 배관의 가장 그 낮은 부분에다가 설치한다는 거 기억을 여러분이 해두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재현구역의 요 구획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재현구역은 1000제곱 이내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재현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재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재현구역 그 기준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재현구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거실하고 요 통로는 상호 재현구역. 통로상의 요 재현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면 안 되죠. 하나의 재현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그다음에 하나의 재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재현구역의 그 구획 기준은 여러 번 나왔었어요. 3번 정도 나왔는데 이번이 4번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건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지하 2층, 지상 3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다가 ABC 분말 소화기 3단위를 설치하고자 한다. 각 층별로 소화기의 최소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죠. 즉 비내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 1500제곱미터로 동일하고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의 주 용도는 주차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하 2층에는 보일러실이 100제곱미터가 있다는 거죠.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주 용도는 업무시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그 능력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방 대상물별 소화기의 그 능력 단위 기준,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게 요 의락시설이죠. 그래서 의락시설을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그 다음에 여기 공연장, 그 다음에 요 집회장, 그 다음에 요 관람장, 그 다음에 문화재죠. 문화재, 그 다음에 의료시설, 장례식장에서 공, 집, 관, 문, 그 다음에 의, 장이죠. 여기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요 1단위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3번이죠. 자, 이 3번은 근린생활시설하고, 그 다음에 요 판매시설이죠. 근판,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해서 노숙방, 그 다음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장, 그 다음에 전시장이죠. 해서 공업공전,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이죠. 그래서 여기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은 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인데, 여기 줄을 잘 보세요. 능력단위 산출함에 있어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준불연 또는 난연 재료로 됐을 경우에는 기준 면적을 2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의락시설은 60제곱미터마다 1단위, 공직 관문 의장은 100제곱미터가 1단위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내화 구조냐 아니면 내화 구조가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 3번은 여기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예요. 그래서 2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기 소요 개수 산정할 때 유의사항이죠. 그래서 이 소화기의 그 설치 기준은 용도별, 면적별 소요 단위를 갖다가 산정한다는 거. 그래서 소요 단위를 갖다가 만족했더라도 보행거리 20m 초과 시에는 추가로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도 복합 건축물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소화기는 건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층별, 용도하고 바닥 면적별로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 3번은 지하 1, 2층은 뭐예요? 주차장이죠. 주차장 용도가. 그래서 이건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가니까 여기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서 비내화기 때문에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이 되는 거죠. 또 지하 2층에 보일러실이 100제곱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보일러실은 부속 용도별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돼요. 여기는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한 개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일러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주방이죠. 이런 데는 25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한 개, 소요 단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소화기 개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층은 지금 업무시설이죠. 주 용도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이죠. 그래서 지금 물음 1번은 지하 2층에 소화기의 그 소요 개수를 갖다가 산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하 2층은 주차장이 있고 보일러실이 요게 100제곱미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차장 지하 2층에 대한 소요 단위를 계산하려면 지금 이 바닥 면적이 1500제곱인데 보일러실이 100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차장만은 14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400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 2층은 주 용도인 요 주차장으로 전체 면적 1500제곱미터를 주차장, 자동차 관련 시설은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죠. 그래서 100제곱미터로 나누면 15단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일러실을 여기서 빼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15단위가 소요 단위니까 지금 ABC급 3단위를 설치하는 거죠. 그 소화기의 개수는 15단위, 소요 단위를 지금 소화기의 그 한 개의 단위가 3단위죠. 그래서 3단위로 나눠주면 필요한 소화기의 개수는 5개라는 거예요. 즉, 주차장 전체, 보일러실까지 포함해서 5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소요 단위 산정할 때 이 바닥 면적은 부속 용도, 지금 보일러실이죠. 여기에 바닥 면적도 포함해서 1500제곱으로 계산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일러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소화 기구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보일러실의 소요 개수, 주방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의 소화기 한 개죠. 그래서 보일러실이 지금 바닥 면적이 100제곱이죠. 그래서 100제곱을
바닥 면적 25제곱으로 나누면 1단위 소화기 4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3단위이지만 1단위 이상이니까 무조건 여기는 소화기가 4개가 필요한 거죠. 요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화기 한 개의 능력 단위가 3단위, 1단위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5단위짜리도 마찬가지고 10단위가 되더라도 일단 1단위 이상이 되면 한 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4개가 이제 소요가 된다는 거 꼭 주의를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총 소화기의 소요 개수는 요 주차장, 보일러실을 포함한 요 주차장에 5개, 그 다음 요 보일러실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4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요 분말 소화기가 1단위짜리가 있어도 1단위가 4개가 필요한 거예요. 1단위 이상만 되면 무조건 소화기 4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필요한 소화기의 개수는 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 1층은 전부 다 주차장이죠. 그래서 주차장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 1500제곱미터를 능력 단위, 기준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죠. 그래서 1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15단위가 소요 단위죠. 그래서 요 15단위를 A, B, C 분말 소화기가 3단위니까 3단위로 나눠주면 3단위 소화기 5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주 용도가 업무 시설이죠. 이 업무 시설도 기준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죠. 그래서 요 1층에서 3층까지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500제곱이니까 1500제곱을 기준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로 나누면 15단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층당 소화기의 소요 개수는 15단위를 3단위로 나눠주면 층당 5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니까 3개층이죠. 곱하면 총 소화기의 3단위짜리 15개가 필요한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지하 1층, 지상 9층의 백화점이죠. 자, 이 백화점은 판매시설이죠. 그래서 이 판매시설은 10층 이하가 되더라도 기준 개수가 30개죠. 즉,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가 30개예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조건 보면 이 펌프는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상층에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수직거리가 45m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에서부터 최상층에 있는 요 헤드까지 요 수직거리가 45m라는 거예요. 자, 배관 및 부속류의 총 마찰 손실은 펌프 자연 낙차의 20%. 이게 바로 낙차죠. 최고위의 방수구로부터 펌프 중심선까지 요 수직거리가 낙차예요. 펌프의 진공계 눈금이 350mmHg죠. 즉 이쪽에 지하에 수조가 있다는 거죠. 진공계를 설치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진공계가 있는데 요 놈이 350mmHg 흡입 압력을 갖다 나타내는 거죠. 자, 층당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80개죠. 자, 기준 개수보다 많으면 기준 개수 30개를 적용하고요.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를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펌프의 효율은 68%라고 주어져 있죠. 자, 물음 1번은 펌프의 요 최절 압력,
킬로파스칼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뭐를 구해야 돼요? 전양정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 전양정의 단위는 미터죠. 요 놈을 킬로파스칼로 단위를 변환하면 그게 바로 펌프의 그 토출 압력이죠. 그럼 최절 압력이니까 여기에다가 1.4배를 해주면 이게 바로 최절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전양정부터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양정을 계산하는데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전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H1 실양정이죠. 실양정이라는 것은 흡입양정하고 이 토출양정을 합한 것을 실양정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그 다음에 H2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자, 요 10m는 헤드의 방수압력 환산 수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흡입 압력이 350mmHg죠. 이게 바로 흡입 양정이에요. 흡입 압력이니까 이걸 미터로 고쳐주면 흡입 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50mmHg 곱하기 1기압이 이놈이 760mmHg죠. 자, 요놈이 미터로 하면 1기압이 10.332 미터죠.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mmHg를 미터로 환산하면 1기압 760mmHg분의 10.332m를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mmHg는 서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단위 미터만 나오는 거죠. 계산하면 요 흡입 압력이 4.76m라는 거죠. 요게 4.76m라는 거예요. 흡입 수도가. 자, 그러면 실양정은 H1은 흡입 양정에다가 토출 양정 45m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실양정은 흡입 양정 4.76에다가 토출 양정 45m 더하면 49.76m가 요게 바로 실양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2 배관의 마찰 손실은 자연 낙차의 20%라고 그랬죠. 자연 낙차가 지금 45m라는 거죠. 그래서 45m에다가 20%니까 0.2를 곱하면 9m가 요게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양정은 실양정 49.76m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9m 더하기 방사압 환산수도 10m죠. 계산하면 68.76m가 이게 전양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전양정을 뭘로 일단 고쳐야 되겠어요? 압력 단위로 고쳐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수두를 곱한 거죠. 자, 그러면 비중량이 지금 우리 압력을 킬로 파스칼로 고치라는 거죠. 자, 킬로 파스칼은 요 파스칼이라는 것이 뉴턴 퍼 미터의 요 제곱이죠. 요게 바로 파스칼이에요. 킬로 파스칼. 자, 그럼 요 압력 비중량의 단위 물이죠. 물 지금. 물의 비중량은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여러분이 압력 단위로 바꿀 수가 있어요.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물의 비중량이죠. 자, 높이 양정이 지금 68.76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터 없어지고 요 3승이 자승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이게 바로 킬로 파스칼이라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예, 673.85 킬로 파스칼이라는 거죠. 이게 673.85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펌프의 정격 토출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 압력은 전격 토출 압력의 1.4배죠. 그래서 전격 토출 압력에다가 1.4배를 하면 943.89kPa이 요 놈이 바로 최저 압력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펌프의 요 축동력을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축동력은 여러분이 비중량에다가 토출량, 펌프의 토출량, 여기에다 전량정 나누기 효율까지 해두면 이게 축동력이 되는 거죠. 자, 요 감마는 물의 비중량이니까 9.8 kNm/m에 3승 대입하면 되고, 자, 이 펌프의 토출량 Q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Q는 기준 개수 30개가 초과니 80개, 한 층에 80개씩 설치되어 있으니까 기준 개수 30개를 해주면 되겠죠, 최대. 여기에다가 헤드 한 개당 분당 80L죠. 방수량. 요걸 계산하면 펌프의 토출량 2400L/분이 나오죠. 자, 1분은 60세크니까 자, 2400L를 세제곱미터로 하면 2.4 세제곱미터가 되죠. 자,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0.04 세제곱 세크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펌프의 그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Q가 펌프의 토출량 0.04 세제곱 세크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물 비중량이 요 9,800 나누기 1000을 해주면 요게 바로 9.8 kNm/m에 3승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전량정 68.76m 나왔죠. 네, 그 효율 68%니까 0.68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39.64kW가 바로 그 펌프의 축동력이 되는 거죠.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약간 여러분이 생각은 좀 하셔야 돼요. 자, 문제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은 지금 경유를 저장하는 내부 직경이 50m인 요 플로팅 루프 탱크죠. 그래서 이 플로팅 루프 탱크라는 것은 요 탱크 위에, 지붕 위에 이런 불연 재료로 된 지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불연 재료예요. 요게 바로 플로팅 루프라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요게 액표면적이에요. 요게 액표면적. 자, 조건에 보시면은요. 조건 나중에 보죠. 일단 탱크 직경이 요게 얼마냐? 50m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탱크에 요 직경이 50m라고 그랬죠. 여기 루프가 있고 요 탱크 직경이 50m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탱크 요 내면으로부터 이 엄판까지 즉 굽돌이판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1.2m라는 거죠. 요게 지금 1.2m예요. 그럼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1.2m가 되겠죠. 자, 그럼 플로팅 루프의 요 직경은 2.4를 빼주면 47.6m가 이 플로팅 루프의 요 직경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바로 액 표면적이에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물음 1번은 고정식 포방출구의 요 종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요 플로팅 루프 탱크니까 특형 방출구가 되는 거죠. 플로팅 루프가 있으면 플로팅 루프 탱크는 고정포 방출구는 반드시 특형 방출구죠. 자, 가압 송수장치의 최소 분당 토출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가압 송수장치의 최소 분당 토출량은 요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거 Q는 Q1이라고 하죠. 요건 A에다가 액 표면적에다가 표준 방사량 Q1을 갖다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거 있죠. 이걸 Q2라고 했을 때 요놈은 N 곱하기 400리터 퍼 분이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더해주면 바로 가압 송수장치의 최소 분당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 Q1이 액 표면적에다가 요 표준 방사량을 갖다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빗금친 부분의 요 단면적은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요거는 일단 이 전체 단면적이 4분의 파이에다가 D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다음에 요 플로팅 루프 요 단면적 요놈은 4분의 파이에다가 D2 플로팅 루프의 직경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다가 여기 50의 제곱이 이 전체 단면적이 되는 거죠. 4분의 파이 50의 제곱에서 요 플로팅 루프의 면적 4분의 파이 47.6의 제곱 요걸 빼주면 되겠죠. 요 놈이 바로 액 표면적 A가 되는 거죠. Q1 표준 방사량이죠. 그래서 이 표준 방사량은 8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라는 거죠. 요 놈이 바로 Q1이 되는 거죠. 표준 방사량.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거 N 곱하기 요 3이 바로 N인데 요건 최대 호수 접결구 수인데 3개까지만 계산해 주죠. 여기 분당 400리터 요거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분당 4000리터에 분당 이게 8000리터죠. 그래서 이 400리터라는 건 여러분이 우리가 NS 곱하기 8000리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8000리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분당 400리터씩에다 곱하기 여기 20분을 해준 것이 이게 바로 8000리터예요. 이게 보조포소화전 필요한 약재량이죠. 그래서 요 분당 400리터에다가 20분을 곱했으니까 분당 방사량은 4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펌프가 토출해 주어야 할 분당 토출량은 2671.77리터 퍼 분이 바로 가압 송수장치의 요 분당 토출량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최소 수원의 양을 계산하라는 거죠. 이거는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수원의 양, 그다음에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수원의 양, 그다음에 요 배관 보정에 필요한 수원의 양까지 이걸 다 더해줘야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포 방출구, 여기 액표면적 A에다가 표준 방사량 Q1이죠. 그 다음에 방사시간 T가 되는 거죠. 30분. 여기에다가 물의 농도를 곱해주면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거죠. Q1이 요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이에요. 계산하면 41.50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보조포소화전이죠.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약재량은 N 곱하기 물의 농도 여기에다가 8,000리터죠. 자, N은 최대 3개까지만 계산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건에 보면은 여기 보조포소화전은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호수 접결구 수예요. 그래서 보조포소화전이 3개니까 호수 접결구 수도 3개로 계산해 주는 거죠. N. 여기 약재의 농도. 자, 약재의 농도가 몇 프로예요? 여기 6%라고 되어 있죠? 약재가 6%면 물은 94%가 되는 거죠. 그래서 0.94. 여기에다 8,000리터. 그래서 8,000리터라는 것은 분당 400리터씩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22.56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Q3라는 것은 배관 보정에 필요한 약재량이죠. 자, 배관 보정이라는 것은 여기 옥외 저장 탱크가 있으면 여기로 포가 방사가 되겠죠. 그럼 이 배관에 평상시에 비어 있으니까 이 배관을 다 채운 뒤에 약재가 나가죠. 그래서 이 배관 보정도 해줘야 되는데 요 75mm 있죠. 75mm 이하는 제외를 해주는데 지금 내경이 100mm니까 75mm 초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분의 파이 0.1m의 제곱, 내경이 100mm니까 이거 미터는 0.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관이 지금 있는데 요 배관의 요 단면적이죠. 요 단면적에다 뭐를 곱해요? 배관의 요 길이를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면적이 4분의 파이 0.1m의 제곱, 이게 단면적이 되는 거죠. 자, 요 200m가 요 배관의 길이가 돼요. 자, 그러면 물이 94%니까 0.94를 해주는 거죠. 이게 물의 농도예요. 자, 여기 지금 단위가 이대로 계산하면 세제곱이 그대로 나오는데 일단 다 리터로 환산을 했으니까 리터로 했다가 다시 세제곱미터로 한 거예요. 요건 사실 안 해도 하는데 일관성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죠. 요거 계산하면 단위가 요게 세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고치려니까 1000을 해준 거죠. 요 놈을 다시 리터로 하면 1.48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원래는 요걸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바로 세제곱미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원의 양은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수원의 양,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수원의 양, 배관 보정에 필요한 수원의 양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65.54 세제곱이 필요한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포소와 약재양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포소와 약재양. 자, 포소와 약재의 양은 우리 수원의 양 계산한 거에서 물의 농도, 그러면 지금 94%죠. 그래서 우리가 0.94를 곱해줬는데 지금 약재 농도가 6%짜리죠. 그게 0.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0.94 대신 0.06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0.94를 곱했는데 0.06을 곱하면 이게 바로 필요한 고정포 방출구에서 필요한 그 약재의 양이 되는 거죠.
자, Q2는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그 약재량 NS 곱하기 8000이죠. 그래서 S가 아까 수원해양 계산할 때는 0.94를 곱했는데 지금 약재의 양이니까 0.06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1440리터. 배관 보정에 필요한 약재량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게 바로 단면적이죠. 배관의 단면적, 배관의 길이. 여기에다 약재의 농도 0.06. 세제곱미터를 갖다가 리터로 해주려면 1000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94.2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필요한 포 소화 약재의 양은 고정포 방출구 필요한 약재량, 보조 포 소화전에 필요한 약재량, 배관 보정에 필요한 약재량 다 더하면 4183.44리터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5번은 배관 내 물의 질량 유속이 아니고 유량이죠, 유량. 약재의 질량 유량을 갖다가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조건에 보면 여기 물의 밀도 있죠. 자, 물의 밀도가 1000kg/, 세제곱미터죠. 자,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니까 1000kg/, 1000리터가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1kg/, 리터가 되는 거죠. 자, 물 1리터는 1kg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 원액 밀도죠. 자, 원액의 그 밀도는 1050이죠. 그래서 요거를 kg/, 리터로 하면 1.05가 되는 거죠. 10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질량, 유량, M바는 단면적에다가 유속에다가 밀도죠. 자, 단면적에다가 유속 곱한 게 이게 바로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는 유량에다가 밀도를 갖다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량이라는 것은 펌프에 요 분당 토출량 있죠? 리터 퍼 세크가 되겠죠? 여기에 밀도를 곱하면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킬로그램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질량, 유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펌프의 그 토출량은 처음에 우리가 구했었죠? 자, 가압 송수장체 요 분당 토출량 우리가 계산했죠? 2671.77 리터 퍼 분이 이게 그 분당 토출량인데 이거 세크로 고치면 2671.77 리터 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Q값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질량, 유량 Q는, M바는 AU에다가 밀도를 곱하는 건데, AU가 바로 토출량, 펌프의 토출량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Q로니까 Q가 지금 2671.77리터 퍼 분이니까 이걸 1분은 60세크로 나눠준 거죠. 여기에다 밀도. 자, 물의 밀도가 지금 1000kg 퍼 세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를 kg 퍼 리터로 하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펌프가 토출해주는 토출량에서 물의 그 농도가 94%죠. 그래서 0.94를 곱하면 요게 바로 물의 그 유량이 되는 거죠. 물만의 유량. 여기다 밀도값을 곱하면 41.86kg 퍼 세크가 물의 그 질량, 유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재, 포원액의 질량, 유량이죠. 마찬가지로 펌프의 토출량에서 원액의 양이 6%니까 0.06이 되는 거죠.
여기다 밀도값 롤을 곱하면 2.81kg/s가 바로 원액의 그 질량유량이 되는 거죠. 물음 6번은 포소화 약제의 그 혼합 방식을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이 요 그림 보면은 여기에 지금 그 벤추리관에 벤추리 작용하고 포소화 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약제를 갖다 흡입 혼합하는 거죠. 벤추리 작용하고 포소화 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요 압력, 이게 바로 프레저 프로포셔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가 요게 바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이고 하나는 포소화 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그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음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답을 암기하는 것이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